안녕하세요. 술떡쌤입니다. 오늘은 요즘 읽은 책 새 검과 함께 좀 불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양쪽 관자놀이들이 깊숙한 곳에 있는 아몬드 모양의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이라는 감정을 주관하는데요. 편도체는 우리 인간을 비롯한 포유류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은 이 세계에 내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기분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분이 우리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매 순간 자기 자신을 사유하며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현 존재에게는 이 불안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심리적 기제이고 또 우주적으로 물려받은 본질적인 감정이거든요. 그 인간이라면 마땅히 느껴야 하는 보편적인 감정이 불안인 거예요. 불안이라는 감정이 이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성취도에 의해 계급이 나눠지면서부터인데요. 돈을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에 따라 계급이 달라지면서 우리는 외양 중심의 세계를 살게 됐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좀 중요해지면서 세상의 눈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당하기 시작한 사회에서 좀 소비는 너무나 당연한 행위가 됐습니다. 좀 소비를 통해서 남들이 보는 나를 더욱더 가치 있게 꾸며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분이 들다 보니까 이 소비는 끝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번 9월 출간된 소비의 한국사는 5명의 젊은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이 근현대사를 지나오면서 한국인의 소비하는 일상과 욕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다룬 책이에요. 쌀, 물, 라면, 커피, 부동산, 가전제품처럼 이 생존에 필요한 생필품을 비롯해서 관광, 교통, 장난감 등 생필품은 아니었지만 사회 변화에 따라서 이 일상적 소비재가 된 것들도 다루고요. 술, 도박, 마약 등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거나 이 중독에서 헤어나기 힘든 것들의 역사를 통해서 욕망과 소비가 우리를 어떻게 잠식해 왔는지를 파헤치고 있는데요. 이 책 굉장히 흥미롭고 아주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저는 좀 흥미로웠던 장이 5장, 6장, 7장인데요. 이 5장 당신이 꿈꿔온 강남의 탄생에서 중요한 소비재이자 투자의 대상이 된 집의 소비 역사를 다루거든요. 이 강남으로 대표되는 신도시 개발의 역사를 통해서 정부와 기업이 금융기관의 지원 사격을 받아 만들어낸 욕망을 파헤치고 있어요. 이 부동산이라는 거에 얼마나 많은 계층과 많은 사람들의 욕망이 들어가 있는지 정말 이 부동산 문제는 정말 참 해결하기 힘든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6장 마 느그 집에 냉장고 있냐에서는 이 근대화의 삶을 상징하는 몇 가지 가전제품,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가 어떻게 중산층의 필수 가전제품으로 불리면서 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를 만들어냈는지를 좀 다루거든요.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때는 국민학교였었는데요. 세탁기 있는 사람 손 들으라고 하고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 들으라고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벌써 초등학교 교실에서부터 텔레비전이나 세탁기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이 계급을 나누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진 사람들은 우쭐대고 또 못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을 보면 좀 그것을 욕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구조들이 너무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가정들을 좀 잘 다루고 있습니다. 7장 우리는 취하고 싶다에서는 이 한국인이 술을 마신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요. 이 한국의 알코올 소비 대중이 원한 건 그 알코올 자체가 아니라 이 알코올을 통해서 쉼없이 일하는 몸을 좀 지탱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고된 현실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남한테 인정받고 싶지만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상실감이나 허탈감이 올 때도 저희가 알코올을 찾거든요. 이런 좀 정서적 욕구 때문에 더 알코올을 좀 소비했던 건 아닌가. 근현대사를 지나온 기간 동안 이 한국인이 정서적으로 목마른 시간을 버텨왔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욕망은 미덕이자 숨길 필요 없는 인간의 본성으로 다뤄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소비를 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 뒤처지고 있다는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소비를 하지만 또 더 가지기 위해서 또 소비를 하고 불안을 느끼는 악순환에 빠져 있어요. 이 정부와 세계와 사회가 주도하는 이 소비의 수레바퀴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좀 우리 스스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좀 사유하고, 이게 진짜 내게 꼭 필요한 것인지를 좀 되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안은 우리를 소비에 빠지게도 하지만 이 강박과 항약에 빠지게도 하는데요. 제14회 혼불 문학상을 수상한 우신영 작가님의 시티브에는 강박과 결핍, 트라우마를 겪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다를 메워 만든 최첨단의 무국적 도시 송도에서 이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는 수미는 의사인 남편과 아이들을 키우는 워킹맘인데요. 이 날씬한 몸매와 아름다운 외모를 지키려는 강박을 가지고 있어요. 수미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해서 이 국제학교 로고가 박힌 후드티를 매일 입고 다니고요. 이 송도 엄마들이라면 다 타야 되는 레인지 로버를 타고 다녀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는 좀 크게 불만이나 불편은 없지만 20대 헬스 트레이너와 또 바람을 피웁니다. 수미의 남편인 석진은 내시경을 담당하는 내과의사인데요. 섬에서 가난하게 자랐지만 이 좀 자신에게 가분한 부유한 계층의 수미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과거의 그 가정 폭력의 상처를 가리기 위해서 이 수염을 기르는 등 좀 지난 과거에 아직 좀 발목 잡힌 채 살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석진은 이 페이닥터의 삶을 정리하고 송도의 내과를 개원을 했는데요. 이 생각보다 손님이 빨리 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수미의 이제 권유로 주말 의료봉사를 나가게 되는데요. 이 의료봉사에서 그 페이닥터로 일하던 병원을 좀 자주 찾아오던 면도날을 삼키던 환자가 있었거든요. 이 환자 유화를 만나게 되고요. 이 유화에게 묘한 설레임을 느끼게 됩니다. 준이는 이 수미가 다니는 헬스장의 헬스 트레이너인데요. 이 여자친구와 지금 현재 동거 중인데 이 유부녀인 수미와 연애를 해요. 이 싹싹해서 단거래원도 많고 또 헬스장에서도 나름 인정을 받고 있지만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또 식단도 굉장히 열심히 조절하고 운동도 굉장히 늘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불륜 상대인 수미와 함께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시티브에 등장하는 4명의 인물들은 이 각기 다른 계층을 이루고 있는데요. 수미는 변호사 일을 하는 부모님을 둔 부잣집 딸이고요. 석진은 지금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상층을 이루고 있지만 이 가난하고 암울했던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준이는 지금은 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 갓생 살고 있고요. 유아는 굉장히 불안전한 경제 상황에 놓여 있는 최하층 위치일 수 있겠죠. 이 조선족 사람입니다. 조선족 노동자예요. 하지만 4명의 인물은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이 각자의 불안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이 혼불문학상 심사평에서 최진영 작가님은 자본과 계급이 존재 이유와 사랑의 의미까지 재단하는 현대사회에서 욕망과 성취로 덮어버린 당신의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는지라고 했는데요. 저는 그 밑바닥에 존재하는 것이 좀 불안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 자신이 속해 있는 계층에 상관없이 자신의 과거라던가 자신의 위치에서 오는 불안을 느끼고 이 불안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서 강박적인 행동을 하고 사소한 부도덕을 저지르고 또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런 선택들을 의식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이런 내가 이 불안을 느꼈을 때 무엇을 할지 소비를 할지 강박에 빠지고 행락에 빠지고 할지 이런 게 우리의 의식이 아니라 이 무의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이 무의식을 잘 다듬고 보살펴서 불안에 대처할 때 좋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이 하이데거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기분이 지금 이곳에서 자신의 삶을 염려하게 하고요. 자신의 존재 의미를 묻는 이 본래적인 삶을 추구하게 한다고 하면서 이 불안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매 순간 자신의 존재 의미를 묻고
않고 자신의 삶으로부터 소외시키지 않고 또 스스로 원하는 자기 삶의 의미를 고민하고 결정하고 실현하는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좀 이런 필수적인 감정으로서 불안을 대한다면 매일 불안이라는 중력을 이겨내고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내면을 좀 잘 다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방에 모여 글쓰기를 시작했다는 동네 책방 마그앤그레에서 이 한 명의 시인과 8명의 아마추어 작가들이 모여서 매달 둘째, 넷째 금요일에 만나서 이 각자가 써온 글을 발표하고 합평했던 글들을 모아낸 에세이 선집이에요. 이 평소 주부이자 워킹맘 아내, 며느리로 살아온 이 9명의 여성들이 뭐 육아의 어려움이라거나 뭐 성범죄 노출됐던 공포스러운 기억이라던가 뭐 여성들의 노동이라던가 가족 간 갈등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진솔한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입니다. 제가 구독하는 팟빵 매거진 공부에서 이 정희진 선생님이 이번 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좋은 글은 자신이 밀접하게 파악하고 있는 작은 일로 시작을 해서 이 넓은 해석으로 좀 보다 추상적인 분석으로 나아가는 글이다. 뭐 주제는 좁게 정하되 두터운 묘사를 통해서 거시적으로 나아가는 글이 좋은 글이니 그런 글을 쓰라고 하셨거든요. 이 책에 실린 모든 글들은 이 정희진 선생님이 좋은 글이라고 표현한 점들을 모두 다 담고 있는데요. 자신의 지난 삶 중에서 이 한순간을 포착해내서 굉장히 두터운 글쓰기를 하세요. 근데 이 글쓰기를 표착해내서 그냥 두텁게 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성 문제라던가 가부장적인 문제라던가 노동 문제라던가 이렇게 거시적인 해석을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확장해서 나갑니다. 이런 글들이 저도 좀 같은 여성이자 엄마이자 아내이자 며느리이자 딸이자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고요. 우리가 왜 글쓰기라는 가정이 좀 고독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독한 가정을 함께 모여서 글쓰기 합평이라는 모임을 통해서 함께 나간다라는 게 굉장히 좀 따뜻하게 느껴졌고요. 이 고독한 가정이 우리 모두에게 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좀 나도 나의 내면에 뭐 귀를 기울여야겠다라는 이런 거울 반응이 일기도 했습니다. 글쓰기 모임이 있는 주의 요일은 월, 수, 목, 글토일이라고 해서 이 모임 이름도 글요일인데요. 모임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너무 설레고 좀 나도 글쓰기를 게으름 피우지 말고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좀 다짐도 하게 했던 그런 책이었어요. 인간은 매 순간 경계에 서서 선택을 하잖아요.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면서 이 신을 따라가지 말고 경계에 서라고 했는데 이원화된 모든 것의 경계에 서서 좀 불안하고 흔들리더라도 매 순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야만 인간은 좀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확정형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나 자신의 내부를 단단하게 가꿔서 이 무의식의 영역을 예쁘게 잘 만들 수도 있는데요. 무의식의 영역이 잘 다듬어진다면 뭐 어떤 선택 앞에서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좀 선하고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소비에 중독되고 강박에 빠지고 항락에 빠지는 대신 우리의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독서를 하고 글쓰기를 하자. 이 독서와 글쓰기를 하면 나를 상실하지 않고 나를 돌보고 챙기면서 이 한 번뿐인 삶을 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유익한 책 읽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최근에 읽은 책 3권과 좀 제가 생각하는 불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계절은 깊어지는데 요즘 세상이 너무 혼돈 속에 있죠. 이럴 때일수록 내면의 나를 잘 가꿀 수 있는 좋은 책 많이 읽으시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술독생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